그 트랜스포머에 대한 공부를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이게 요즘 진짜 대세구나라는 게 아주 확실하게 딱 떠오르더라고요. 알겠더라고요. 그리고 일단은 그 자연어 처리에 대한 그 지식이 있는 사람들은 다 아는 거지만 처음에 RNN, LSTM 그래서 시퀀스 또 시퀀스까지 나왔다가 갑자기 어텐션이라는 개념이 2015년도에 나오면서 그거에 확장되고 좀 더 학습을 시킨 게 트랜스포머고, 이 트랜스포머가 2017년에 나온 다음부터 이젠 모두 다 트랜스포머로 돌았어요. GPT-1도 그렇고 버트도 그렇고 GPT-3도 그렇고. GPT-3 나왔을 때 작년에, 그러니까 재작년이네요 벌써. 뭐 난리 났었잖아요 사실은. 뭐 진짜 저 범용 인공지능이 나온 것처럼 뭐 난리를 죽였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몰라서 그런 건데 트랜스포머예요 결국에. 그 얘기 한 거고. 그래서 이 트랜스포머를 이해하면은 굉장히 많은 걸 이해하게 되고, 더군다나 지금 그 요즘에도 최근 들어서는 뭐 이거 갖고 엄청나게 싸우더라고요. 트랜스포머가 다다, 아니다, 컨브도 뭐 비슷하다, 뭐 이렇게 하면서 그걸 이것저것 살펴보면서 저는 느낀 게, 감히 지난 시간에 혹시 오희석 교수님 생각나시는지 모르겠는데 발표 중에 그 스퀴즈 뭐 어쩌고 저쩌고 네트워크 있었죠? SE넷인가요? 예, SEnet. 예. 그게 결국에는 트랜스포머하고도 또는 그 어텐션하고도 그리고 레지넷하고도, 이게 서로 레지넷이 제일 잘 먹는다 그랬는데 이게 완전히 딴 게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저는 자꾸 이게 컨버지 돼가요. 그건 예, 나중에 이제 맞습니다. 한번 그 리서치 쪽으로 해가지고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같이. 근데 그거는 나중에 한번 할 얘기고요. 오늘은 이 트랜스포머에 대해서 좀 더 이해를 좀 돕기 위한 너무 좋은 자료가 있어서 이거를 갖고 왔는데요. 이 내용은 사실은 요 비디오 여기에 그 유튜브 제가 올려놨습니다. 요 4개를 보고서 저는 그거를 그냥 다시 그 비디오 캡처를 뜬 거고요. 그리고 여기에 또 제이 알라마라는 사람이 또 그 비주얼라이제이션을 잘 시켜놓은 게 있어요. 이 사람도 그걸 보고서 조금 그 활용을 했는데 요건 나중에 참고하시면 되고요. 어쨌든 가장 핵심적인 거는 이 트랜스포머라는 거를 이해하는 게 참 중요한데, 그냥 무작정 그 알고리즘 설명 보다 보면 벡터, 닷 프로덕트, 매트릭스 멀티플리케이션, 뭐 노멀라이제이션 뭐 왔다 갔다 해요 계속. 근데 그게 뭔지를 모르고 해요 사람들은. 뭔지도 모르면서 그게 그 의미를 갖는다라고 믿고 있고, 그리고 그거를 뭐 일단은 성공했으니까 믿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 설명을 들으면서 저는 그게 확 이해가 돼 버렸어요. 그래서 같이 요거를 좀 공유하고 싶어요. 일단은 어텐션 메커니즘을 먼저 이해해야 되는데, 어텐션 메커니즘을 뉴럴 네트워크 개념으로 설명을 하다 보면은 굉장히 어려운데, 여기서 요 그 시그널 그 개념으로 설명을 하니까 저는 요쪽 분야에 조금 그 더 기본을 두고 있는 백그라운드, 아카데믹 백그라운드가 있어서 그런지 훨씬 이해가 잘 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타임 시리즈를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타임 시리즈라는 거는 시간이 지나면서 나타나는 신호들을 가지고 다루는 걸 타임 시리즈라고 그러는데, 예를 들어서 무슨 어떤 신호 같은지를 다 그 샘플링을 해서 그림을 그리면 그게 타임 시리즈예요. 그 타임 시리즈를 X라고 하면은 그 타임 시리즈에 들어오는 신호들이 하나하나 샘플링한 게 X0, X1, X2 해가지고 N개의 샘플이 있다고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이렇게 그림으로 한번 그래프를 그려보면 지금 여기 보면은 이 신호가 있죠. 근데 뭔지 노이즈하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약간 신호는 신호인데 신호가 좀 들쑥날쑥 하잖아요. 그러면 보통 그래서 신호 처리에서는 어떻게 하냐면은 이거를 필터링을 해요. 그러니까 그 말하자면은 고주파 성분 또는 그 랜덤한 성분들을 지워버리고 조금 그 말하자면 내용의 컨텍스트 개념으로 내용적인 측면을 강조해주는, 또는 뭐 에버리징도 가능한데, 자 그런 방법으로 보통 어떤 방법을 쓰냐면 리웨이팅을 씁니다. 일종의, 사실은 보통은 그 컨볼루션 필터링을 하는 건데 그것을 다른 분야에서 봤을 때는 일종의 리웨이팅이에요. 리웨이팅을 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요 XI번째 샘플이 있는데 이 XI번째 샘플을 좀 고치고 싶어요. 좀 더 제대로 된 신호 값으로. 그러기 위해서는 요 신호의 웨이팅은 좀 높게 주되, 그 대신 그 가까운 데 있는 거 왼쪽과 오른쪽 신호도 얘랑 같이 들어온 이전과 이후니까 좀 의미가 비슷할 거야. 그러니까 걔도 웨이팅을 더 주는 거예요. 그렇지만 얘보다는 좀 덜 주는 거죠. 지금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웨이팅을 좀 적게 주는, 자기 거는 그 웨이팅을 좀 많이 주고,
일종의 벨 쉐입으로 이렇게 웨이팅을 준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거는 사실은 거기 뭐죠? 자연어 처리에서 말하는 소위 프록시머티예요. 좀 가까운 데 거는 더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그것을 그 모든 주변 신호들을 그 웨이팅 값으로 곱해서 더해 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여기서 말하는 소위 신호 처리에서 말하는 컨텍스트 개념을 넣었다. 그러니까 자연어 처리에서 말하는 컨텍스트를 여기 도입하는 거예요. 아, 그러면은 내가 알고 있는 어떤 의미 있는 그러한 값을 말하자면 여기에 웨이팅으로 사용해서 그거를 가지고서 다시 신호를 말하자면 재생성한 거잖아요. 그래서 x가 들어가서 리웨이팅을 하게 되면은 yi라는 똑같은 개수의 값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값이 나오게 되겠어요? 당연히 이거는 일종의 스무딩 필터이기 때문에 이런 들쑥날쑥한 거 사라지고 조금 더 연속성이 더 좋은 그러한 신호로 바뀌어요. 요거는 우리가 신호 개념을 아는 사람들 또는 필터링 개념을 아는 사람들은 아주 쉽게 이해하는 건데, 자, 그러면은 이게 바로 좀 더 이러한 그 데이터를 쓰는 것보다 요 아래쪽에 있는 이러한 그 소위 컨텍스트가 들어간 조금 필터링된 조금 의미가 함축되어 있는 데이터를 쓰는 게 더 좋은 게 아니냐, 이런 개념이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그거를 그대로 가져간 거예요. 그대로. 여기서는 어떻게 했냐면은 그 하는 방법이 조금, 그러니까 용어와 하는 방법이 조금 생소해 보이지만 사실은 똑같은 개념을 적용한 거더라고요. 이 attention 개념이라는 게. 자, 보세요. Noah can be annoying, but she is a great cat. 무슨 노아는 조금 뭐 annoying 하지만 좋은 고양이야, 뭐 이런 문장인데, 이 단어에서의 그 말하자면 컨텍스트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일단은 annoying을 기준으로 한번 생각해 보면 언어잉에 관련된, 그러니까 기존에 우리가 많이 쓰던 자연어 처리에서는 프록시머티를 중요시했어요. 주로 그것을 보통 무슨 뭐 n그램 방법으로 해가지고 많이 했었는데, 그러니까 언어잉에 가까운 be 또는 but 이런 것과 연관이 있을 거다, 또는 조금 떨어져 있는 can 더 연관이 덜하고 멀리 있는 건 조금 더 덜 연관성이 있을 거다라는 이런 식의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이거는 내용을 아예 무시하고 한 프록시머티를 가지고만 한 그런 연관성인데, 사실은 그렇지 않겠죠. 예를 들어서 she라는 단어를 보면은 she라는 단어와 연관성이 있고 또는 얘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는 she가 누굴 나타내는 건지, 앞에 있는 노아라는 걸 나타내고 있을 거고, 멀리 있는, 또는 얘가 말하자면은 누구를 또 소위 또 얘기하는 건지, 그건 캣이다라고 또 결론 져버리니까 사실은 또 그것의 동사의 is 이런 것들이 시와 오히려 더 관련되어 있는 건데, 그런데 이와 같은 관련성 또는 소위 컨텍스트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문맥, 서로 연관이 있고 관련이 있어서 서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관련이 높은 정보가 프록시머티하고는 관련이 없다는 겁니다. 사실은 가까운 데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근데 이런 거를 찾아내야 되는데 이걸 자동적으로 찾아낼 방법이 없을까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런 것을 한 방법이 소위 이 방법 중에 하나 제안한 게 여기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이 단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토큰을 먼저 얻어내죠. 이 단어를 그대로 입력할 수 없으니까 뭐 원핫 엔코딩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돼요. 그런 것이 토큰인데 그거를 그대로 못 쓰잖아요. 그래서 보통 그것까지는 자세하게 설명하지는 않겠지만은 워드 임베딩이라는 방법이 있어요. 좀 더 짧은 벡터로 그 의미가 있는 성분들로 이렇게 함축하는 그런 것은 워드 투백이나 아니면은 또 다른 다양한 그러한 소위 트랜스폼해주는 그 알고리즘들이 있는데, 그걸 가져다 쓰면은 예를 들어서 각 단어마다 임베딩 벡터가 V1, V2부터 해가지고 이게 10개 단어거든요. 그 10개 단어 벡터가 있어요. 그런데 얘를 갖다가 그냥 쓰는 게 아니라, 그냥 쓰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기존에 지금 그냥 자연어 처리가 되는 건데, 그냥 쓰지 말고 웨이팅을 여기에다가 곱해서 어떤 웨이팅을 줘서 좀 변화시켜서 우리가 아까 신호 처리한 것처럼 신호 때처럼 컨텍스트가 함축된 좀 더 컨텍스트가 있는 그러한 벡터로 바꿔서 쓰자, 이러는 겁니다. 이런 방법. 그러면은 요 웨이팅을 구하는 방법만 알면 되는 거거든요. 그럼 요 웨이팅을 구하는 방법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자는 얘기입니다.
이 웨이팅을 구하는 방법을 앞서서 먼저 일단 임베딩 벡터 먼저 우리가 리뷰를 해봐야 되는데, 임베딩 벡터는 그 단어의 벡터를 그 원합 벡터, 예를 들어서 뭐 10,000개 정도의 단어를 말하자면 엔코딩하면은 원합 벡터 10,000개니까 그걸 못 쓰잖아요. 그래서 보통은 뭐 300개 또는 뭐 280개 정도 길이에 되는 압축해가지고 의미가 조금 함축되어 있는 그러한 벡터로 임베딩 벡터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요 V는 임베딩 벡터를 얘기하는 거고요. 이 임베딩 벡터 두 개의 단어를 한번 따져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킹이라는 왕이라는 단어의 임베딩 벡터하고 퀸이라는 임베딩 벡터가 있다고 하면은 임베딩 벡터의 그 컴포넌트가 실제로 무슨 뜻을 갖고 있는지 우린 몰라요. 그거는 그냥 말하자면 랜덤하게 이렇게 한 거기 때문에. 그런데 어떤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건 알아요. 그래서 가정을 한번 해보면 제일 끝에 있는 컴포넌트 하나, 예를 들어서 얘 길이가 뭐 300일 때 300번째 컴포넌트는 뭐 센티먼트 관련된 무슨 감정 관련된 거일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여기 회색은 젠더, 성별, 그리고 그 앞에 거는 히스토리, 그 앞에 거는 뭐 파워, 뭐 어디는 로얄티, 어디는 패밀리, 이런 것들이 숨겨져 있겠죠, 그죠? 그런데 어쨌든 동일한 컴포넌트를 그 서로 다른 값으로 갖고 있는 이런 벡터들이 있을 때 그것들의 유사성을 우리가 측정하는 방법 중에 너무나도 잘 알려져 있는 방법이 덧 프로덕트예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덧 프로덕트가 우리가 너무나도 흔히 써서 말하자면은 그 의미를 말하자면은 정확히 모를 수가 있는데, 이 덧 프로덕트는 일종의 서로의 그 상관도를 나타낸다고 봐도 좋습니다. 진짜 거의 그런 거예요. 그리고 사실은 그 뭐죠, 코사인 시밀러리티는 덧 프로덕트 나누기 거기 길이를 나눠준 것 뿐이거든요. 결국엔 덧 프로덕트가 그 다거든요. 그러니까 덧 프로덕트는 서로의 관련성을 나타내는 어떤 좋은 두 개 벡터 사이의 지표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이런 단어들이 있겠죠. 이것과 똑같지는 않겠지만 son, daughter, cousin, land, country, army, 이런 단어들은 뭔가 킹하고 퀸이나 어느 정도 비슷한 컴포넌트 값들이 많을 거예요. 하지만 예를 들어서 dog, cat, running, swimming 등등등 굉장히 전혀 그 말하자면 다른 의미, 다른 데서 사용되는 단어들은 얘네들과 덧 프로덕트 했을 때 요 값이 작을 겁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중요한 거는 요 덧 프로덕트를 서로 다른 단어 그 임베딩끼리 했을 때 프록시머티하고는 상관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장 구성상 가까이 있기 때문에 더 가중치를 주는 건 전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 웨이팅은 아마 요것과 관련이 있을 거다예요. 사실은 그거를 극대화시켜서 사용한 게 트랜스포머예요, 지금. 그래서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그러니까 W라는 기호를 앞으로 쓸 건 웨이팅은 벡터 두 개가 들어올 때 첫 번째 벡터와 두 번째 서브스크립트 KQ를 썼잖아요. 첫 번째 벡터와 두 번째 임베딩 벡터의 덧 프로덕트를 W라고 이렇게 표현을 한번 해보자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앞으로 이제 더 익스텐션해서 이걸 확장하는데 좀 더 쉽게 이해가 될 수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Bank of the River라는 문장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뱅크는 은행이란 단어도 있어요. 그죠? 그런데 사실은 Bank of the River는 강둑이에요. 뚝이란 단어도 있어요. 뱅크가. 그런데 얘는 그 만약에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임베딩 벡터를 그대로 사용한다면 아마 머니하고 관련된 걸로 해석하고서 그거를 분석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렇지만 이 컨텍스트를 넣어서 바꿔주면은 아마 이 뱅크는 이제 물과 관련된 강둑과 관련된, 그러니까 뚝이라는 단어로 얘가 변형돼서 말하자면 이해돼서 그 소위 말하자면 그 뭐죠? 뉴럴 네트워크에 입력이 될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 과정을 한번 살펴보면 이래요. 일단 V1부터 V4까지는 그냥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워드 임베딩이에요. 워드 임베딩. 그냥 그러니까 그 랜덤하게 다 말하자면 소팅해가지고 우리가 그 학습시켜 놓은 거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웨이팅을 줘서 리웨이팅을 줘서 그 대신 그냥 절대 쓰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Y1, Y2, Y3, Y4를 바꿔서 쓰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 바꿨을 때 우리가 뭐 어떻게 바꾸겠다는 얘기는 안 했지만 어쨌든 문맥이 좀 더 들어가 있는 상태로 벡터를 바꿔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리웨이트 과정만 알면 되는 건데 그 과정을 이렇게 한번 해보자는 얘기입니다. 앞에서 했던 것을 그대로 확장해서 아주 세세하게 차근차근 하자는 얘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일단은 예를 들어서 V1을 기준으로 한번 해봅시다. V1이라는 단어. 요 단어라는 걸 기준으로 했을 때 얘와의 관련성이 있는 거를 다 구해보는 겁니다. V1과 V1, V1과 V2, V1과 V3, V1과 V4. 그러면 덧 프로덕트예요, 그냥 덧 프로덕트. 그러면은 값이 하나 나오잖아요, 숫자 하나가.
그러면 얘와 얘의 유사도가 나오는 겁니다. 유사도, 일종의 관련성이 나오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그거를 그냥 쓸 수는 없기 때문에 사실은 이걸 노멀라이즈를 합니다. 그냥 평균을, 그러니까 전체 값을 다 더했을 때 1이 되도록 뭐 소프트맥스처럼 노멀라이제이션만 해주는 거고요. 그래서 했을 때다. 그게 W11, 그러니까 1과 관련된 게 4개의 웨이팅 값이 나오겠죠. 그죠? 그러면 그거를 누구한테 곱해줘요? W1, W2, 그러니까 W 그 4개를 이 V1, 2, 3, 4 4개에다가 다 곱해주는 겁니다. 그리고서 더해주면 첫 번째 Y1이라는 새롭게 계산된, 그러니까 앞에서 처음에 제가 얘기했던 그 신호를 리웨이팅을 줘가지고서 새로운 신호로 바꿔주는 그것과 똑같은 원리인데, 그때 웨이팅을 프록시머티로 해주는 게 아니라 그 단어와 단어들 사이에 관련성을 가진 걸로 리웨이팅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이 Y1이 다시 계산돼 나오는 거고, Y2, Y3, Y4 4개의 값이 V1, 2, 3, 4로부터 계산돼 나오는 거죠. 여기까지는 신기한 게 어떠한 학습도 없어요. 그죠? 지금 학습 하나도 안 거 없어요. 여기 무슨 그냥 단순히 자기 자신 값과 나머지의 값, 입력 값들을 가지고서 서로 그러니까 그 덧 프로덕트를 해주고서 그것을 리웨이팅으로 써줘가지고 다시 계산한 거니까 결국에는 전혀 그 단어의 순서하고도 전혀 상관없고요. 프록시머티하고는 전혀 더 상관없고요. 모양하고도 전혀 상관없어요. 그래서 이런 계산을 보통 뭐라고 부르냐면 셀프 어텐션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셀프 어텐션. 근데 이 셀프 어텐션을 확장해서 트랜스포머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 셀프 어텐션만 이해하면은 그 트랜스포머를 이해하는 건 너무 쉬워요. 한번 볼까요? 그래서 지금까지 한 걸 이걸 요약을 해보면 이래요. Bank of the River라는 단어 4개를 넣어주면, 문장을 넣어줄 때 각각에 대한 토큰을 임베딩으로 바꾼 다음에 임베딩을 그냥 넣어주면 안 되겠다. 바꿔주자. 셀프 어텐션으로 바꿔준 거예요. 셀프 어텐션이라는 프로세싱을 거쳐서 Y1, Y2, Y3, Y4. 그러면은 요거는 그 단어가 그냥 단순한 심플 임베딩이 아니라 컨텍스트를 담고 있는 임베딩으로 바뀐 겁니다. 굉장히 좋은 거죠. 자, 그런데 그러면 요번에는 좀 다른 얘기를, 그러니까 이거를 좀 확장을 한번 해보려고 해요. 어떤 식으로 이거를, 그러니까 소위 뭐죠? 트랜스포머에서 소위 트랜스포머라는 그 논문을 보면은 그런 식으로 설명이 전혀 안 돼 있어요. 그 대신 쿼리 벡터가 있다, 키 벡터가 있다, 밸류 벡터가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설명되어 있어요. 그리고 거의 모든 그 논문 리뷰도 그 페이퍼에 그대로 따라야 되니까 그렇게 설명하다 보니까 이게 도대체 뭘 말하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됐는데 이제 조금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아마 그런 그 데이터베이스 오리엔티드 된 그런 마인드를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소위 트랜스포머를 처음 디자인한 사람들은. 그래서 이름을 좀 희한하게 붙였어요. 그런데 나름대로 의미는 있어요. 그 사람들 나름대로. 어떻게 했냐면은 일단은 요 그림부터 볼게요. 요 빨간색 글씨 말고. 자, 요번에는 거꾸로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가면서 똑같은 걸 그릴 겁니다. V1, V2, V3, V4. 그러니까 임베딩 벡터예요. 임베딩된 단어들이 입력이 되는 겁니다. 하나씩 하나씩. 그런데 얘를 덧 프로덕트 시키고 노멀라이즈하고 그 리웨이팅으로 해가지고서 요런 S라는 값이 보통 스코어 값이라고 여기서 부르는데, 그러니까 리웨이팅 값이 계산돼 나와요. 리웨이팅 값이. 그죠? 스코어 값이. 근데 그걸 그냥 쓰지 않고 그거를 노멀라이즈 했을 때 웨이팅 값이라고 불러요. 그 다음부터는. 요 논문에서는. 그러니까 노멀라이즈 되기 전에는 그냥 스코어라고 부르고 그 값을, 그리고 그거를 노멀라이즈 된 다음에는 웨이팅이라고 부르는데, 이 노멀라이즈 시킨다는 얘기 뭐예요? 그 웨이팅, 아까 얘기한 대로 몽땅 더했을 때 1이 되도록 이렇게 다 합하면은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준 거고요. 그 값을 다 V1, V2 원래 여기 밑에 있던 거 있잖아요. 입력된 값. 그거를 그대로 가져와서 곱하고 더하고 곱하고 더하고 곱하고 더해서 Y1, Y2, Y3, Y4 이렇게 4개의 똑같은 입력 벡터와 크기가 똑같은 개수를 만들어 주잖아요, 지금. 자, 그런데 이거를 데이터베이스 측면에서 보면은 이런 식으로 보통 그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입력 벡터가 사실은 그 각각의 키에 관한 밸류, 우리가 보통 뭐라 그러죠? 보통 그 데이터베이스에서는 그 프라이머리 키라는 게 있잖아요. 프라이머리 키.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 레코드 하나하나를 지칭하는, 그죠? 그거를 요걸로 보는 거예요. 얘를 레코드 하나씩 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 레코드에서 그러니까 하나의 V1, 2, 3, 4 중에 하나를 끄집어내서 쿼리를 보내는 겁니다. V3 줘 하는 거예요. 그런데 똑같은 게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 키들 중에서 가장 비슷한 컴포넌트만 골라내는 방법으로 dot product를 취해서 얘가 이런 성분이 있네요. 그 레코드에 이런 성분이 있네요. 라고 얘를 키처럼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얘를 쿼리라고 부르고 얘를 키라고 부르고 그 쿼리와 키를 dot product를 통해서 나온 그 값이 스코어 값을 웨이트로 해가지고 그 V1과 V2, V3, V4를 그냥 주는 게 아니라 그 유사도와 관련된 만큼을 가중해서 돌려주면은 데이터베이스 측면에서는 제일 좋은 짓을 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데이터베이스 측면으로 얘는 디자인을 설명한 거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그러니까 쿼리를 주고서 이 쿼리와 관련된 것들 쭉 뽑아내고 그것들을 그 벡터에다가 관련도를 곱해서 그걸 value라고 부르고 여기선. 왜냐하면은 원래 주어진 그 입력이니까 그 키로도 쓰고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다. 키도 그렇고요. 쿼리도 그렇고요. value도 그렇고 다 똑같은 거예요. V1, V2, V4, V1, V2, V3, V4, V1, 2, 3, 4. 얘네들을 어떤 그 스테이지에서 사용되느냐에 따라서 쿼리라고도 부르고 value라고도 부르고 키라고도 불리는 것 뿐이에요. 역할이 다른 것 뿐이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정리된 게 트랜스포머 논문을 보면은 항상 나옵니다. 쿼리, 큐, 밸류 이런 식으로. 그런데 자 여기서 한 가지 그 의문이 생기는 겁니다. 지금 보면은 V도 그러니까 소위 입력으로 들어가는 V1, 2, 3, 4도 있고요. 밸류로 쓰여지는 V1, 2, 3, 4도 있고요. 그리고 그 쿼리로 쓰여지는 V3도 있고요. 다 똑같잖아요. 그죠? 똑같은 것끼리 서로 곱하고 나누고 계속하니까 별로 이게 과연 의미 있는 짓인가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는 그 소위 그 리니어 연산자, 소위 여기서 이제 네트워크 하나가 들어옵니다. 선형 네트워크 하나를 거기다 붙여주는 거예요. 그냥 말하자면 학습 하나 시켜서 예를 들어서 VI번째 그 벡터에다가 M이라는 똑같은 길이의 그 M by M짜리 매트릭스를 하나 주어서 그러니까 들어가는 그 입력과 출력 벡터의 크기가 똑같은 그러니까 선형 그 말하자면은 그 연산 그러니까 소위 우리가 말하는 댄스 그 소위 레이어 하나를 그냥 꽂는 거예요. 댄스 레이어 하나 꽂는 겁니다. 그런데 똑같은 크기로 그리고 그 결과가 그러니까 똑같은 크기로 나오겠죠. 그런데 그 친구가 이러한 역할을 하도록 그러니까 쿼리 역할을 하도록 키 역할을 하도록 밸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다 다른 네트워크를 다 장착을 하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그거를 학습하도록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그게 트랜스포머예요. 그러니까 조금 전까지는 셀프 어텐션에서는 얘를 학습 안 하고 있는 것 그대로 서로의 관련성만 가지고서 Y1, Y2, Y3, Y4를 했잖아요. 그런데 그거 갖고는 부족한 거죠. 왜냐면은 우리가 문맥을 분석하다 보면 그 문맥의 결론이 뭐냐에 따라서 어느 부분을 신경 써야 될지가 다 달라져요. 그죠? 문장을 학습시킬 때 똑같은 문장이라도 그게 결과가 뭐냐에 따라서 우리가 역으로 그 의미를 따르게 해석하거든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뭐 번역이나 뭐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단어가 다른 그 뜻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것처럼 그러려면은 그것이 말하면 학습을 통해서 이 쿼리에, 키에, 밸류에 거기에 부여가 돼야 돼요. 그래서 여기다가 지금 여기서는 오른쪽에 벡터 옆에다가 그러니까 행렬 하나씩을 붙여놨어요. 그러니까 MK, MQ, MV. 그러니까 그 소위 쿼리에 붙는 그 행렬이 하나 있는데 이거는 여기서 붙었던 얘기는 뭐냐면 사실은 그 네트워크 하나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댄스 레이어 하나가 딱 붙는 거예요. 여기에 쿼리에는. 그런 다음에 그 결과를 가지고 쓰자. 그리고 밸류도 마찬가지로 또 여기다가 훈련시켜서 그 결과 값을 키로 집어넣자. 그리고 밸류도 거기다가 네트워크 하나를 붙여서 거기에다가 결과를 밸류로 쓰자예요. 그렇게 되면 그게 바로 소위 그 셀프 어텐션 말하자면 블럭이 되는 겁니다. 자, 그거를 이렇게 기하학적으로 좀 한번 그려보면 좀 이제 좀 복잡하니까 그려보면 조금 이제 이해가 되기 쉬울 텐데 자, 제일 중요한 거는 입력과 출력이에요. 항상 입력과 출력은 똑같아요. 뭐가 똑같냐면
입력으로 들어가는 건 V1부터 VN이고 요 각각의 하나하나는 벡터예요. 그러니까 임베딩 벡터. V1 그러니까 첫 번째 단어 벡터, 두 번째 n번째 단어 벡터죠. n개의 단어가 들어가니까 한 문장이 들어가요. 문장. 그런데 각 단어마다 벡터로 임베딩 벡터로 바꾸었어요. 그죠? 그러면은 이렇게 n개의 벡터가 입력으로 들어가요. 그런데 결과는 뭐가 나오냐? 결과부터 보면은 똑같은 길이의 똑같은 크기의 벡터가 나와요. 그렇지만은 값이 달라져 있는 거죠. 여기에는 그 대신 뭐가 들어가 있냐? 컨텍스트가 들어가 있는 이러한 벡터로 바뀌었을 뿐인데 그 안에서 어떤 일을 하느냐? 이거를 저희 선형적인 네트워크 하나를 여기다 딱 붙여놓습니다. 세 개를 붙여놔요. 그러니까 하나는 키라고 그러니까 첫 번째 그 네트워크에서는 그러니까 네트워크가 아니라 하나의 레이어죠. 그냥 한 층짜리니까 그 리니어 더군다나 바이어스도 없는 그냥 리니어를 딱 붙여주고 여기다가도 리니어 그 연산 하나 붙여주고 쿼리 그럼 세 개의 소위 그러니까 하나의 그 문장 벡터가 들어가서 세 개의 문장 벡터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키하고 쿼리는 서로 매트릭스 멀티플리케이션 해주면 서로 크로스 거기 덧 프로덕트가 다 일어나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서 스코어 매트릭스라고 부르는 거고 그 스코어 매트릭스를 가지고서 우리가 노멀라이즈 해주면은 그게 바로 웨이팅 매트릭스가 바뀌고 이 웨이팅 매트릭스는 누구한테 곱해지느냐? 이 리니어한 그러한 그 밸류 값 그냥 아무 연산도 안 한 걔한테 그냥 곱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결과가 셀프 어텐션 결과로 주어지는 Y1부터 YN까지 변형된 컨텍스트가 들어간 그게 말하자면은 새로운 그러한 그 벡터로 바뀌어져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건 하나의 블럭이고요. 입력과 출력이 똑같잖아요. 크기가 봤을 때. 그래서 이 셀프 어텐션은 계속 붙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셀프 어텐션 하나, 셀프 어텐션 두 개, 그런 식으로 붙여서 그리고 물론 이건 학습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죠. 요 리니어 컴포넌트 요 세 개가 학습이 일어나야 되는 건데 이 학습은 어떻게 해요? 문장과 말하자면 결과가 우리가 어떤 결과를 요구하느냐에 따라 달리는데 예를 들어서 뭐 무슨 entity, named entity recognition이다 그러면은 어떤 특정한 named entity recognition을 찾을 수 있는 값을 여기다가 마지막에 end 그 softmax로 넣어놓고서 그거를 backpropagation 시켜가지고 결국에는 요 학습이 일어나고 그 학습을 통해서 배운 문맥상 특징을 요 리니어 연산들이 키 역할에 관해서 쿼리 역할에 관해서 밸류 역할에 관해서 각각 학습이 된 것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를 학습시키면은 요 부분이 학습되는 거예요. 리니어한. 그런데 이거는 이제 그 가장 작은 그런 단위이고요. 이거를 그 사이 그러니까 그 소위 이런 식으로. 그런데 우리가 지금 중요한 건 이겁니다. 컨텍스트가 과연 그런 하나만 있느냐 이것도 중요해요. 문장 안에 서로의 문맥상 우리가 말하자면 이해해야 될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사실은. 무슨 말이냐면 I gave my dog Charlie some food. 그러니까 찰리라는 내 강아지한테 난 음식을 줬어. 이렇게 했는데 이 gave라는 동사가 말하자면 주의 깊게 봐야 될 또 다른 단어가 과연 하나냐. 예를 들어서 찰리한테 줬다. 그러니까 줬다니까 뭘 줬으니까 푸드 이게 제일 중요할 거예요 아마. 그렇지만은 누구한테 준 것도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찰리 누가 준 것도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다른 역할에 그러니까 문법상 그 역할에 맞는 문맥이 한두 가지가 아닌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것은 어텐션을 가지고서 하나의 셀프 어텐션만으로 이것이 모두 해결되지는 않을 거란 얘기죠. 그래서 멀티 헤드 어텐션이라는 게 이제 도입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걸 한번 볼까요? 지금 무슨 말이냐면 이 멀티 헤드 어텐션이라는 게 트랜스포머인데 사실은 트랜스포머가 멀티 헤드 어텐션이라고 말하는 건 이 어텐션 그 블럭을 여러 개를 만들어서 패러럴하게 그냥 돌리는 거예요. 지금 보면은 이 리니어라고 불른 요 그 유일한 그 네트워크 말하자면 우리가 학습시켜야 될 그 웨이팅이 있잖아요. 이거를 한 3개 정도로 늘렸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3개. 그렇지만은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독립적인 거. 완벽하게 독립적인 서로 다른 그냥 그 네트워크에 말하자면은 연결선이 이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요 위에 그러니까 밸류 할 때, 쿼리 할 때, 리니어 할 때 각각 거기다가 3개씩 예를 들어서 요거 3개로 한번 해볼게요. 3개만 넣어주자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3개가 아니라 좀 더 복잡하게 하려면, 그러니까 H계로 한번 해볼게요. H라는 또 다른 숫자를 한번 도입하면은, 그러니까 헤더라는 의미로 쓴 건데, H계수를 집어넣어 주면은, 그러면은 그 소위 요 키라는 그 역할을 해주는 요 벡터가 몇 개가 나오겠어요? 각각의 리니어 연산을 통해서 H계가 나오고, 여기서도 쿼리도 H계가 나오고, 밸류도 H계가 나오고요. 그리고 이 친구가 매트릭스 멀티플리케이션에서 스코어 값이 매트릭스로 구해지는데, 얘네들은 각각 독립적으로 1번 것끼리만 하면은 요 스코어 매트릭스 하나, 2번끼리만 하면은 스코어 매트릭스 둘,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H계의 스코어 매트릭스가 또 나와요. 그리고 이 스코어 매트릭스를 당연히 노멀라이즈만 해주면 그게 웨이팅 매트릭스니까 이 웨이팅 매트릭스도 H계가 나오고, 각각의 1번째 웨이팅 매트릭스는 1번째 리니어 연산 결과인 밸류 값에 곱해주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H계의 소위 문맥을 담고 있는 연산이 그러니까 벡터가 나오겠죠.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들어갈 때는 n개의 벡터가 들어갔는데 n개가 H계만큼 부러진 거예요. 그죠? 문맥을 여러 개 포함하다 보니까. 그러면 어떡하지? 그러면 여기서 생각한 게 이거를 concatenate 하자. 붙여줘요. 그냥 옆으로 붙여준 겁니다. concatenate는 옆으로 그냥 나란히 붙여주고, 거기에다가 그 말하자면 댄스 연산자를 써가지고서 댄스 레이를 써가지고 얘를 똑같은 크기로 다시 만들어준 거예요. 그러면은 이거를 몽땅 다 합치면은 하나의 블럭이 되는데, 그것이 바로 이 멀티 헤드 어텐션이 되는 거, 블럭이 되고, 이 멀티 헤드 어텐션 블럭의 입력과 결과는 또 똑같은 크기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에서 다시 압축을 해줬거든요. 왜냐하면은 그 네트워크를 가지고서 똑같은 크기로. 그게 바로 이 멀티 헤드 어텐션이라는 개념입니다. 그런데 진짜 그런 일이 어떤 식으로 일어나느냐, 사실 이런 멀티 헤드 어텐션도 한 개만 하는 게 아니라 이거를 입력과 출력이 똑같은 크기이기 때문에 계속 붙여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그 트랜스포머 그 논문에서 사용한 그러한 그 네트워크에서는 엔코더 같은 게 이걸 6개 붙여서 써요. 이걸 6개나. 그런데 지금 이 그림은 뭐냐면은 그 아까 앞에서 처음에 여기 어디 있죠? 여기 있네. 이 유명한 뭐죠? 제 알라마인가 뭔가 하는 사람이 만든 그 코드인데 굉장히 재밌어요. 이거를 그러니까 멀티헤드 어텐션이 얼마나 그 말하자면 다이나믹하게 변하고 있는지를 시각화 시켜줬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거는 그 단어가 이렇게 있잖아요. 무슨 the animal didn't 뭐 저거 문장이 있는데, 요 단어와 관련된 나머지 단어들의 어텐션을 그려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그래픽하게. 이건 지금 어텐션, 그러니까 멀티헤드가 몇 개가 있는지 보면은 지금 보면은 요게 말하자면은 요 개수예요. 요게 어디 있죠? 아마 어텐션 잠깐만요. 인풋과 아웃풋이고 레이어 0번째 요거를 이렇게 바꿔서 우리가 할 수가 있는데, 레이어 2번째, 그죠? 멀티헤드 어텐션을 1개, 2개, 3개 여러 번 넣을 수 있기 때문에 그 각각의 그 레이어 다음에 어텐션의 크기를 이렇게 그 각 단어, 상대 단어들을 여기서 바로바로 그리나, 계산을 다시 하나 보네요. 그걸 보면은 지금 보면은 그 문맥이 여러 가지 문맥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그 문맥에 합당한 웨이팅 값을 그려보면 이렇게 다양한 문맥이 각 단어마다 이거는 그거네요. 왼쪽이 영어고 오른쪽이 독일어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번역인데 요 단어가 말하자면은 그 다른 단어에 어느 정도 어텐션을 가지고서 번역을 해야 되는지 그 어텐션이 다 달라지는 거를 시각화 시켜 놓은 겁니다. 이거는 뭐 계산하기가 굉장히 쉬울 것 같아요. 그죠? 왜냐면은 우리가 구해야 될 그 리니어 연산이 몇 개가 없어요, 사실은. 이건 간단한 연산이잖아요. 요 그림에서 보다시피 요 연산들 결과로 여기 나온 요 결과값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거의 끝에 다 왔어요. 지금 보면은 그런데 좀 복잡해 보이긴 하지만 지금 그 열심히 설명한 그 내용에 일단은 그 셀프 어텐션 개념이 요 왼쪽이 그림이고요. 셀프 어텐션.
셀프 어텐션 그 싱글인데 여기서 요거 지운 거는 옵션이라 그래서 여기다가 그 말하자면 해놓은 건데 여기 꼭 필요한 것 같지 않아서 그러니까 Q 여기 보면은 V1부터 V 입력 임베딩 벡터가 들어가서 QKV라는 그 네트워크를 통해서 그것의 결과가 매트릭스 멀티플리케이션과 스케일과 그리고 소프트맥스를 통해서 여기에 매트멀까지 여기 V에다 곱해지는 과정 이게 하나의 그 셀프 어텐션 과정이고요. 그죠? 물론 셀프 네트워크를 통한 셀프 어텐션이죠. 쿼리와 그 키와 밸류를 계산한 다음에 이거를 나란히 붙여놓은 거를 소위 멀티 헤드 어텐션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거를 멀티 헤드. 근데 이 멀티 헤드 어텐션에 보면은 지금 앞에서 요거는 요 보라색으로 이렇게 하나로 되어 있고요. 그게 여러 개 있고 그걸 컨캐티네이트 한 다음에 리니어한 네트워크로 뽑아내는 그런 거죠. 그리고 VKQ는 여기 앞에 요거는 이렇게 표현을 다시 한번 해본 것 뿐이고요. 그리고 요거를 멀티헤드 어텐션이 요 하나의 블럭이 여기에 들어가요. 멀티헤드 어텐션 엔코딩에서 지금 레이저 포인트를 제가 안 써서 제가 그 가리키는 걸 잘 몰랐을 텐데 즉 이 부분이 여기고 요 전체 부분이 여기 멀티헤드 어텐션에 들어간 거고요. 이걸 가지고 그 다음에 피드 포워드 연산뿐만 아니라 여기서 보면은 그 레지듀얼 넷하고 똑같이 또 이렇게 스킵 커넥션을 해줘요. 여기서 한 번 더. 조금 뭐 그러니까 변형이 조금 몇 개 있어요. 그렇지만 어쨌든 멀티헤드 어텐션이 들어가서 나온 다음에 피드 포워드로 나오고 근데 그때마다 이런 레지넷처럼 이렇게 스킵 커넥션 하나씩 넣어주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앞에서 설명이 다 빠져 있었는데 여기 포지셔널 엔코딩 이거는 뭐 좀 복잡한데 복잡하지도 않은데 나중에 해도 될 것 같아요. 어쨌든 그 위치 정보를 가르쳐 줄 수 있는 거를 사실은 임베딩 벡터의 바로 다음에 여기다 덧셈으로 넣어준다는 거. 근데 이거를 요게 말하자면은 소위 말하는 트랜스포머 블럭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요 하나가. 그리고 요 트랜스포머 블럭을 6번을 해주고 6번. 그게 엔코딩이라고 여기서 부르고요. 그 다음에 이 아웃풋 그 임베딩에서는 조금 뭐 다른 걸 좀 포함되어 있어요. 그렇지만은 여기서는 마스크드 멀티헤드 어텐션 그리고 멀티헤드 어텐션 똑같은 것도 사용하긴 해요. 그런데 여기에 지워져 있는 게 마스크인데 마스크드 어텐션이라는 걸 써서 이거를 그 조금 더 확장된 개념으로 여기에 블럭 하나 만들고 그거를 또 n개를 쓰고 그리고 마지막에 아웃풋까지 나오는 사실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은 조금 빠져 있긴 한데 어쨌든 가장 핵심적인 게 나머지는 별로 그렇게 그 얼마든지 확장돼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요 멀티헤드 어텐션이라는 게 뭘 하는지 그걸 알아야 되는데 그게 알고 보면은 들어온 그 벡터들 사이에 서로의 관련성, 연관성을 학습을 통해서 컨텍스트로 구현해냈고 그 컨텍스트가 반영된 벡터를 다시 만들어내서 조금 뭐 모듈레이션 하는 거겠죠. 애드 앤 노멀라이즈하는 그런 식으로 진행된다라고 우리가 이해하면 될 겁니다. 여기까지가 그 사실은 제가 좀 빨리 설명한 거고 여러분들한테 사실은 그거를 강추합니다. 강추. 그 첫 번째 여기 뒤에 거는 약간 좀 엑스트라 설명이라서 별로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고요. 여기에 그 유튜브 그 요 설명은 나는 이것처럼 잘 설명한 것도 처음 봤어요. 지금